이번 주제는 함수 오버로딩입니다. 함수 오버로딩, 메소드 오버로딩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거는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인 다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데요. 정적 다형성과 동적 다형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 컴파일 시점에 뭔가 결정되는 거를 정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동적이라고 하는 거는 실행 시간에 뭔가 결정되는 거를 동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연산자에서 설명했던 연산자 오버로딩, 그리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함수 오버로딩은 모두 정적 다양성에 해당이 됩니다. 클래스 상속에서 우리가 설명하게 될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동적 다양성에 해당됩니다.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 단어가 굉장히 비슷하죠? 먼저 함수 오버로딩에 대해서 볼게요. 함수를 중복 정의하는 겁니다. 같은 이름의 함수가 여러 개 있죠. 지금 show message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가 3개가 동시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같은 동작을 다양한 입력에 맞게 처리할 것, 그게 바로 함수 오버로딩입니다. 자, 지금 이 show message라고 하는 함수에서 다른 게 뭘까요? 바로 형식 인자의 타입과 개수가 다르죠? 네, 그래서 함수 오버로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형식 인자의 타입과 개수가 달라야 됩니다. 세 번째 show message 함수는 형식 인자의 개수가 2개인 거죠. 그래서 show message 코틀린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3개의 함수 중에 형식 인자의 타입이 스트링이면서 개수가 하나인 첫 번째 함수로 매핑이 되겠습니다. 반환 타입만 다르면 에러예요. 형식 인자 타입이나 개수가 달라야지 함수 오버로딩이 가능합니다. 메소드 오버라이딩. 메소드 오버로딩은 중복 정의했다라는 의미이지만 오버라이딩은 재정의했다는 거거든요. 뭘 재정의했냐면 상속을 받을 때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한 멤버들을 다 상속을 받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한다. 그거를 우리가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함수 오버로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수를 중복 정의할 때 중요한 거는 형식 인자의 시그니처, 타입과 개수가 달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show message 이렇게 부르면 지금 이 3개의 함수 중에 어느 거를 호출할 건가? 네, 우리는 세 번째 거를 선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코틀린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첫 번째 show message가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show message에서 이번에는 네, 정수 타입을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번에는 네, 형식 인자의 개수가 2개이죠. 그래서 hi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문자를 3번 반복해 주세요 라고 호출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네, 함수 오버로딩이 되겠습니다. 함수 이름은 같지만 네, 입력 전달되는 실인자에 따라서 기능이 조금씩 다르다는 그게 바로 함수 오버로딩입니다. 실제 실행시켜 보면 네, 첫 번째 함수 그냥 헬로 코틀린, 네, 헬로 문자열에다가 전달받은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죠. 숫자 출력한 거고요. 마지막 쇼 메시지는 하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3번 연속 출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어떻게 될까요?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네, 이 클래스 안에 그냥 요렇게 이 함수, 독립적인 함수였던 거를 클래스의 멤버 함수로
이렇게 포함시키면 이게 메소드 오버라이딩이고요. 자,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죠. 네, info라고 하는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 info의 인스턴스의 타입은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점 표기법을 사용해서 네, info 점 이렇게 하면 앞에서 봤던 그 결과랑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오버로딩이나 메소드 오버로딩 의미 자체는 똑같은 거고요. 우리는 그냥 통일해서 함수 오버로딩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제한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틀린도 객체제한 언어이거든요. 다형성은 영어로 폴리, 몰피즘이라고 표현되는데요. 폴리는 여러 개라는 뜻이고요. 몰피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동작하는 것을 우리가 폴리몰피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류는 정적 다형성과 동적 다형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정적 다형성은 지금 우리 봤던 함수 오버로딩도 정적 다형성이고요. 앞에서 연산자에서 설명했던 연산자 오버로딩도 정적 다형성입니다. 즉 컴파일 시점에 어떤 함수로 매핑될지가 확정되는 거예요. 반면에 동적 다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 시간에 실제 객체 타입에 따라서 호출되는 메소드가 결정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런 예는 클래스 상속에서 메소드 오버라이딩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부모 클래스냐 자식 클래스에 똑같은 메소드가 있는데 어느 메소드로 확정될지는 실행 시간에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 관계일 때 네, 메소드를 재정의하기 때문에 이제 함수 개념은 아니죠. 클래스의 상속 관계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오버라이딩은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네, 연산자에서 다뤘던 연산자 오버로딩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클래스 안에 이렇게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할 때 키워드 오퍼레이터를 붙이면 연산자 오버로딩이 된다고 얘기했죠. 이거는 네, 확장함수 개념으로도 쓸 수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확장함수로 쓸 때는 클래스 이름 네, 포인트 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이 플러스 이 포인트 타입의 인스턴스 P1과 P2가 있는데 우리 P3라고 하는 거를 P1 더하기 P2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트링에 대해서도 S1 더하기 S2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더하기 연산 기호는 뭐랑 매칭이 될까요? 네, 지금 이거는 스트링 타입에 대한 연산 기호니까 실은 이거는 S1점 플러스 S2 즉 스트링 타입 간의 연산이고요. 요거는 포인트 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P1점 플러스 P2 이렇게 되지만 이때 덧셈 기호 이 플러스는 포인트 클래스에서 정의한 이 플러스 함수에 매핑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스트링 클래스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정의된 거죠. 그 플러스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 타입 간의 이 덧셈은 문자 연결 연산 결과를 출력하게 되겠고요. 지금 이 포인트 인스턴스 간의 덧셈은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의 덧셈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컴파일 타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적 다형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이 지금 덧셈 기호 사용한 거에 대해서 스트링 타입은 문자를 이어 붙인 거고요. 포인트 타입 간의 덧셈은 X는 X끼리, Y는 Y끼리 더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연산자 오버로딩 예는 봤고 함수 오버로딩 예 하나 더 볼까요? 지금 네, 똑같은 메소드 두 개 add가 선언돼 있지만 타입이 다르죠? 타입도 다르고 리턴 타입도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호출할 때 print line add 네, 1, 2 인스턴스 이름을 써줘야죠. 네. 그러면 우리 정수 타입을 호출하는 거고요. 1.1 더하기 2.2 하게 되면 이번에는 네, 더블 타입을 갖는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함수 오버로딩이라고 하고요. 역시 컴파일 시간에 이 어떤 메소드로 매핑이 될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동적 다양성의 예인 메소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볼게요.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오픈 키워드를 붙이면서 상속을 해주겠다라고 했고요. 독 클래스는 이제 부모 클래스인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았다는 거는요. 이 애니멀 클래스에서 정의한 메소드도 호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멀.사운드 네, 당연히 호출되겠지만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받은 인스턴스 독에서도 사운드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실행 결과는 애니멀에서 사운드를 호출하든 독에서 사운드를 호출하든 똑같이 애니멀 사운드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버라이딩을 해볼 거예요. 네, 오버라이딩 하면 네, 이와 같은 값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프린트 라인 애니멀 사운드 대신에 독 사운드라고 이렇게 호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애니멀 타입이었을 때는 애니멀 사운드가 호출되었지만 상속받은 네, 독 클래스의 사운드는 이제 독점 사운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게 어떻게 동적 다형성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번엔 제가 이 타입을 애니멀 타입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 지금 인스턴스 애니멀이나 인스턴스 독이나 똑같이 애니멀 타입을 갖는 거죠. 그럼 이 독점 사운드의 출력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애니멀 사운드, 독 사운드. 네. 이거를 보게 되면 네, 독 사운드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운드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애니멀에서 정의한 이 메소드를 호출해야 되느냐, 독 자식 클래스인 독에서 재정의한 이 사운드를 호출하느냐는 실행 시간에 실제로 이 지금 독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 독은 네, 독 타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운드 메소드가 호출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실행 시간에 실제 이 사운드라고 하는 메소드의 주체는 누구냐라는 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결정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이 사운드라고 하는 메소드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동적 다형성이라고 부릅니다.